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인데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제게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온 아프고 깊은 상처가 있어요. 아직도 그때의 일들을 떠올리면 온몸이 전율하며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며 겨우 버티고 있답니다. 한 사람의 배신과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부터 최후의 복수까지 얽힌 복잡하고 청명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남편과 쟤는 30살이었을 때 만나 동감을 가지고 3년 동안 사귀다가 결혼했습니다. 부모님과 양쪽 가족의 반대 없이 평범한 결혼식을 올린 뒤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3년이란 시간 동안 남편과 저는요.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의 인교 부부였는데 저는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30대 후반의 아들과 딸을 낳으면서 육아로 인해 남편과 자주 싸우기도 했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느라 집안일이나 육아에 거의 신경 쓰지 못했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휴가만 하고 있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아기 둘을 돌봐야 해서 부부간의 사이가 좀 멀어졌죠. 이로 인한 대화는 대부분 육아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남편과 부부 관계에 마음을 둘 곳이 없어졌어요. 아이를 돌볼 누가 없으니 아이들은 항상 곁에 있어야 했어요. 엄두를 내지 못한 것 같아요. 론 있긴 했지만 제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고 남편도 밖에서 일이 힘든데 집에서도 아이들 때문에 더 힘들어졌으니 지쳐서 잠을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생기며 남편과의 사이는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둘만의 대화도 하고 잠자리도 자주 가지면서 신혼 때만큼은 아니어도 나름 만족하는 결혼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편이 제게 소홀해졌고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10대에 진입했을 때 거의 회사나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늦게 들어와 잠만 자고 나갔습니다. 이에 불만이 크게 늘어난 제가 남편을 붙잡아 앉혀 대화를 해보려 했지만 부모님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시도했지만 바깥으로 도는 게 아니야. 애들한테는 신경을 좀 써줘야 해. 준이랑 혜영이가 아빠랑 놀고 싶다고 매일 기다리다 잠들고 있어. 주말이라도 시간을 내어 가족들이랑 보내면 안 될까? 여보야, 나라고 애들하고 당신을 두고 밖에서 시간 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아. 당신도 알다시피 사업하면서 잘 보여야 할 거래쳐 대표들에게 끌려다니고 있어. 주말에는 골프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든지 해가지고 허구한 날 지들 멋대로 약속 부르고 어쩌라는 거야? 이게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우리 회사가 지금 며칠이나 바닥을 찍고 있는 걸 아니? 여보야, 애들 생각해서라도 망하면 안 되니까. 내가 좀 밖으로 돌아도 좀 봐주라. 아, 경기만 지나가면 가정에 잘할 테니까. 당분간만 이해해줘. 네 불경기가 아닐 때가 있기나? 해한테 불려가서 억지로 술을 먹이고 아부를 떨며 돌아오는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업을 그만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나중에 유학 보내주고 뒤를 챙겨줘야겠죠. 혜준이 혜영이가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건 당신도 알죠. 아이가 뭐라고 상관없어요. 핑계만 댈 필요 없어요. 알았어요. 당신이 가정적인 남편이 되라는 말은 그만할게요. 대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간을 내주면 좋겠어요. 최대한 시간을 내볼 테니까요. 너무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그는 사업 때문에 바쁜가 봐요. 저희 아이들이 자는 모습만 보는 일상이었다니까요. 모든 게 사업 때문에 바빠서, 그러니까 제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한계가 있어서 이해해주고 눈 감아줬죠. 그리고 어느 날은 남편과 부부 관계를 두는 듯이 마치 나누어진 다리 같아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미안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는 것도 아니고 밤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어 그동안 못해왔던 부부 관계를 살펴보려고 남편을 유혹했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운 남편을 향해 속삭였죠. 야, 보자. 자기야, 우리 너하고 거 아니야. 우리 오랜만에 뜨거운 밤 보낼까? 에이, 징그럽게 왜 이래? 징그럽다. 자기야, 그러지 말고 애들도 자고 있고 우리 오랜만에 홍콩 여행하자. 아, 나 내일 아침에 조찬 약속 있어. 사업 투자자들하고 거래처 대표들이. 일찍 만나야 해서 일찍 자야 해야 해. 괜히 힘을 빼면 일어날 수 없으니 건들지 말아봐야 해. 정말 이러기 당신을 이제 나 안아주기 싫은 거야? 아니야, 여보야, 그런 게 아니야. 우리 나이를 생각해봐야 해. 특히 내 나이가. 이때 남자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반응하지 않기도 하거든. 다음에 컨디션 좋을 때 하자. 미안해. 먼저 자겠다고 이렇게 피해야 했어요. 재화의 잠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큰 불만을 느꼈어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다들 남편과의 사이가 어떤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나같이 남편과는 의리로 사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부부끼리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며 재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자로서의 삶이 아닌 집안의 어머니로 사는 게 당연시 되었어요. 그래도 친구들도 우리를 부부와 다를 것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조금은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다들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부부가 잠자리가 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판단하면서 남편을 이해하기로 했어요. 남편 말대로 의사와 비즈니스로 약속이 많아서 바쁘다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의아한 일이 생겼어요. 밤에 퇴근해서 샤워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제가 계단 수건을 넣으려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이가 화들짝 놀라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여보, 아간 떨어질 뻔했잖아. 아, 노크 좀 하면 더 좋겠지. 부부 사이에 무슨 노고야? 근데 당신 왜 속옷을 뒤집어 입었어요? 소이사 그러네. 아침에 정신없어서 뒤집어 입고 갔나 봐. 나도 지금 알았네. 그래, 알겠어. 그럼 씻고. 나는 수건을 화장실 수납장에 채워놓고 나왔다. 그런 다음 그가 속옷을 뒤집어 입은 것이 실수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의 보편적인 행동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했지만 같이 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일을 했지만 그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외도 중이라면 용서가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남편을 감시할 마음으로 핸드폰 비밀번호를 눌러보았고 새벽에도 그를 살펴보았다. 그의 핸드폰을 가져와 거실로 나와서 핸드폰에 있는 카톡이나 통화를 확인했다. 목록을 검사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외에는 특별한 것도 없었고 의심스러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속옷을 뒤집어 입은 건 진짜로 실수였나 하고 의문이 들었죠. 그런데 며칠 뒤에는 남편이 벗어둔 정장을 드라이하려고 챙겼는데 안주머니에서 피임 도구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바람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열받아서 바로 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왜 정장 주머니에서 콘돔이 나오냐고? 지난번에는 뱅스를 뒤집어 입고 있더니 당신 바람 피우고 있어. 무슨 소리야? 아, 이건 누가 길거리에서 나눠줬던 거야?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술집에 가면 이런 거 돌리면서 나이트 오라고 하는구나. 삐끼들 있는데, 아, 걔네들이 준 거래. 근데 왜 나의 글씨가 없어?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거랑 다를 게 없어 보이잖아. 나도 몰라. 아, 그냥 술을 마시다가 받아서 안주머니에 넣은 거야? 아, 당신은 겨우 이거로 날 바람질하는 거야? 여보, 난 바람필 생각에 따라주지 않아. 아, 내가 몇 번이나 말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오리발 내밀겠다는 거지. 그렇지. 좋아.
다음에 제대로 된 증거가 잡히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아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진실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바람은 아니라고 강하게 잡아주세요. 먼저 내가 말했고 계속해서 감시를 해보았는데 핸드폰은 아주 깨끗했고 다른 증거는 찾아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 진짜 제가 헛다리를 짚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머릿속이 터지도록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남편의 회사 부하 직원이자 나와 절친한 대학 후배를 따로 만났어요. 제가 남편의 회사에 소개시킨 절친이 혹시라도 아는 게 있는지 물어보려고 부르렀답니다. 현경아,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언니, 나야. 뭐 똑같지. 너 재혼은 안 해, 사귀는 남자 없어. 난 남자라면 아빠도 안 믿을 거야. 제 전남편이 한 짓이 너무 세서 연애고 보고 남자는 그냥 다 똑같이 보여서 도저히 싫다는데요. 그런데 오늘 언니가 제게 부르시는 거? 그냥 밥 먹자고 부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름이 아니라 내 남편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어서. 현경이야, 너는 매일 회사에서 내 남편 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불렀어. 사실은 내 남편이 요즘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아, 물론 그는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는데 아직 의심을 거 못했어. 혹시 아는 게 있니? 어머, 이 사장님이 바람을 피운다고? 에이, 그럴 리가. 사장님은 일 중독이에요. 회사에서 일만 죽어라 하고 퇴근 후에는 거래처 사장들이 비즈니스 모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수상한 점은 없어요. 예를 들어 회사의 여직원이랑 수상하게 보이는 일이나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정보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전 하나도 모른다 언니. 아마도 언니가 크게 오해한 것 같아요. 사장님은 안심되지만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현경이네 말대로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아, 모르겠다. 언니, 혹시라도 의심이 있다면 제가 신경 써서 사장님을 지켜볼게요. 수상한 게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이 정도 대답으로 만족하시면 어떨까요? 아, 그래?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현경이, 좀 도와줄래? 저는 후배에게 남편을 감시해달라고 부탁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후배의 연락이 없어서 회사에서는 더러운 짓을 하지 않는 거라고 판단했어요. 한 달 동안 남편이 별다른 증거를 보이지 않아 의심이 조금씩 들었어요. 줄어들었고 어느새 미안한 마음까지 내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더니 후배가 말을 전한 요즘 정확히 한 달 만에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에 대해 이야기해주겠다고 말해줄게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경아, 무슨 일로 전화했어? 언니, 사장님이 언니 말대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 두 눈으로 봤어. 뭐, 그게 진짜야? 네, 저도 며칠 전에 알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지니느라 오늘에야 연락드렸어요. 핸드폰을 잡은 손이 벌벌 떨리던 저에게 후배는 증거 사진을 확보했다며 직접 전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한 자리에 나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사진을 두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후배는 퇴근하고 회사를. 나 외출했다가 잠시 거리에 두고 회사로 돌아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대표실 앞에서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었어요. 언니, 정말 놀랐죠? 영상 속 여자는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에요. 그런 짓을 하다니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정말 화가 나네요. 아, 진짜 화나네요. 남편이 바람을 피길 바랐는데 다 끝이라니. 언니, 그러면 이혼하시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속 같이 살기 힘들 텐데 이 두 사람을 제대로 망신 주고 끝내서 이혼할 거예요. 그럼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 달 말에 회식이 있는데 언니 집에서 하는 건 어때요? 제가 그날 인연을 잡아줄게요. 제가 드릴 거니까 그 자리에서 개망신당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에서 복수하라고 애들 학원 갈 시간에 우리 집에서 회식하면 안 될 것도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회식을 할까 더구나 바람 피우는 연인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겠어? 회사 사무실에서 바람 피우던 그들이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들어올 거예요. 제 전남편이 한 집과 너무 똑같아서 제가 잘 못해요. 아직도 손과 발이 떨리네. 형아, 그럼 내가 날 좀 도와줄래? 내가 회식 자리를 우리 집에서 마련하게 해줄래?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 사람과 같이 그 바람난 사람을 박살내자고 해요. 후배는 사람이 많은 식당에서 응하면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제대로 때려주지 못한다며 저희 집에서 바람난 년과 남편을 쳐부술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이 집으로 와서 저에게 부탁할 게 있다고 물었어요. 후배의 작전에 성공한 것이었죠. 내가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혹시 우리 집에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 당신에게 우리 직원들 모두 보여주지 못했잖아. 이번 기회에 우리 직원들하고 안면 터트리고 회사에서 일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 집에서 회식을 하자고 했고 남편은 그래 좋아. 내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고마워.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오후에 준비 좀 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 대답했고 그날이 남편과 함께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임을 가슴에 되새기며 고대하던 회식 날이 다가왔다. 나는 정성스럽게 아니라 출장 뷔페를 불러 차렸다. 남편에게 제 손으로 만든 밥을 주기 싫으니 10명의 직원과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모두 공손하게 저에게 인사를 하고 저도 억지 미소를 짓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모두 반갑습니다. 먹을 것은 많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렇게 보니까 여직원분들이 하나같이 미인들이네. 그러자 제 후배가 말을 열었다. 사모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뭔가 필요하면 저를 불러주세요. 응, 현경아, 일단 먹고 있어. 나중에 부를게. 이렇게 회식이 시작되었고 다들 연신 행복해했다. 배를 채울 만큼 주류가 들어간 분위기가 한층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모두 지쳤을 테니 내가 계획한 대로 실행하기로 결심했어요. 후배에게 신호를 보내자마자 손가락으로 사장의 사무실 문을 가리키는 것을 보던 그 사모님 전현희가 오피스 와이프인 바로 이진숙이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나불행이나 그 사람. 영상에서 전현희를 본 걸까? 현경아가 남편과 전 연인이 나의 남편이 됐다고 소리쳤어요. 후배는 상간녀와 남편을 끌어내고 제 앞으로 끌어왔다. 그 순간 다른 직원들은 당황해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자 나는 마늘 받는 절봉을 꺼내어 남편과 상간녀의 머리를 갈아버렸습니다. 이런 더러운 사람들, 감히. 회사에서 바람을 피워서 내가 차려준 사업장에서 새파랗게 어린이와 그 등록도 이런 것을 다녔어.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야, 뭐니, 오해한 거야. 나랑 진숙 씨랑은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랬더니 현경이가 핸드폰을 꺼내 더러운 영상을 플레이해서 보여줬어요. 두년놈은 고개를 떨구며 입을 다물더니 그때 나는 절구공 남편 주둥이와 상간녀 주둥이를 박살내도록 휘둘렀고 그 위에 급소를 짓눌러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였지. 나한테는 몸이 안 따라와. 어쩌다 하다가 피하더니 이런 새파란 년 앞에서는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나 봐.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 한 번 실수한 거니까 봐주면 안 될까? 그리고 직원들이 보고 있는데 그만하면 안 돼. 뭐가 어떻게 실수한 거니까 봐달라고. 야, 이 개자식아. 나는 실수로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지 않아. 넌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었어.
부부 사이의 신뢰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내 놈과는 하루도 못 살아. 오늘 돼지게 처맞고 회사 반납하고 몸뚱아리만 가지고 나가. 저는 사정없이 절구 휘두르며 남편과 상간녀를게 패듯이 해줬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너무 심하다 싶었는지 저를 말려 공격을 멈추게 됐죠. 이빨까지 부러진 두년 놈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남편은 시종일관 용서해 달라고 했고 상간녀는 질질 짜면서 처맞기만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을 박살냈고 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혼을 통보하고 회사와 집에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사 운영은 제가 직접 하기로 하면서요. 이혼 소장을 작성해 남편 본가에 보냈고 상대 여성에게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보상받고 끝낼 수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차려준 사업장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직원들 모두 구석에 서서 깍듯하게 대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 어떤 질문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후배 경희를 제 사무실로 불러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현경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잘 해결됐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전 언제나 언니의 오른팔이 되어 드릴 거예요. 내가 믿을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다른 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만큼 믿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잘 챙겨줄 테니까 열심히 해줘. 고마워요, 언니. 아니, 이제부턴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 대표님, 믿어주시는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은 무슨 둘이 있을 땐 그냥 언니라고 불러. 오늘 점심 나랑 같이 할까? 직원들 성향도 들으면서 수다 좀 떨어보자. 언니,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후배 현경이에게 직원들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업무 파악도 며칠 만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과 거래처 모두 우리 회사와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여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편 이혼당한 전 남편은 제 아이들을 만날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 그냥 평생 이렇게 모르고 지내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전 남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낀 것은 그가 바쁘게 보이는 것은 다 핑계였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주어서 바쁘지도 않았고 거래처나 투자자들도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 외에 다른 시간이 허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놈의 전 남편은 바쁘다고 거짓말하고 무엇을 위해 돌아다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끝난 사람이니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할 일만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가 저를 미행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자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시 모퉁이에 몸을 숨겼더니 미자가 고개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식의 모자를 벗겨버렸고 이윽고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어요. 뭐야, 여자였어? 너 뭐하는 여야? 날 미행하는 이유가 뭐냐며 물어보니 사모님, 저예요. 아니, 넌 내 남편하고 바람 피웠던 년이야? 네 년이 뭔데 내 뒤를 밟고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위자료 뜯겨서 억울하게 만드는 거야? 뒤에서 복수라도 하려고 쫓아온 거냐고. 이 망할 년아, 사모님, 그게 아니라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내주세요. 너 같은 더러운 년이랑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거든. 앞으로 한 번 더 미행하며 내년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버릴 줄 알아요. 이미 충분히 벌 받았습니다.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집안 망신이라며 쫓겨났다고 합니다. 알바를 하며 겨우 입에 피를 입혀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년이 지금 나에게 신세 한탄하러 온 거야? 이년아, 그럼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걸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부모님은 그래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모양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받으면서 사라 앞에 다른 길을 타지 말고 저는 미행하는 여자를 무서워할 게 없는 상관도 없이 무시하고 등을 돌리며 제 갈 길을 향했습니다. 그러자 상전여가 등 뒤에서 큰 목소리로 소리쳐 왔어요. 사모님, 저는 사장님과 바람 피운 거 맞아요. 죽을 짓을 지은 것도 알고 제가 벌 받는 거에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사장님과 발달했던 건 단 2번뿐이에요. 다른 여자가 떠도 있어요. 그것도 오래된 오피스 와이프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뒤를 돌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대답했어요. 너, 지금 그 말이 책임질 수 있어? 지금 나를 놀려먹거나 다른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면 네 인생 더 처절하게 망쳐줄 거야. 사모님, 제게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사모님이 모르는 것이 있어서 꼭 제 말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조용하게 가서 이를 악물고 상간녀를 데리고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상간녀는 보여주겠다고 해서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모님, 말로 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동안 제가 모아온 증거입니다. 사장님의 진짜 와이프가 누구인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장님은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좋아하는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상간녀에 저장된 동영상을 켜보았더니 제 전남편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진짜 와이프는 정확한 문법과 맥락에 맞게 문장을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영상 속 2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오빠, 마누라랑 이혼하니까 좋지? 아, 현경아, 넌 왜 그런 짓을 했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마누라랑 이혼하는 건 있어선 안 될 일이었어. 아, 현경이 너, 내가 신림랑 2번 잤다고 화나서 그런 짓을 벌린 거야. 그것도 있지만 오빠를 완전히 내 남자로 만들고 싶었어. 오래전부터 오빠 마누라한테 오빠를 빼앗고 싶었다고. 이제 오빠가 내 남자니까 다른 놈은 절대 만나선 안 돼. 바람 피우면 그땐 오빠랑 나랑 똑같이 돼지는 거야. 알겠어. 아, 알았다. 알았어. 넌 내가 그렇게 좋냐? 이제 쥐불 없는 남자인데. 돈.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오빠가 내 옆에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오빠는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집에서 조용히 생활해야지. 그렇게 살게 이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만족하냐? 근데 현경아, 너 내 마누라 밑에서 계속 일할 거야? 그러다가 우리 둘 사이에서 들키면 곤란해질 텐데. 내 마누라 성격을 알잖아.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알야? 그냥 걱정 마, 안 걸리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녀는 아직도 내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도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고. 그리고 오빠 마누라가 회사 대표가 되고 난 후에 내 연봉도 올려주었고 권한도 많이 넘겨주었어. 이대로면 나한테 회사 1인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녀 옆에 붙어 있겠다고. 어이, 나는 모르겠다. 나중에 큰일이 터질까 봐 걱정돼. 아 진짜, 그만 좀 쫄고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오빠는 내 집에서 조용히 살며 밤마다 날 만족시켜주기만 하면 돼. 그런 뜻이야. 우리 한번 하자. 아이고, 우리 현경이가 또 발정이 났구나. 넌 정말 중독자 수준인 것 같아. 좋아, 한판 하자. 오빠가 홍콩도 보내주고 하와이도 보내줄 테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2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스킨십을 하더라고. 그리고 유유히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상을 보고 배신감에 화가 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진실은 상대방에게 끼칠 피해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은 공정한 대화를 원하며 피해를 주거나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경 선배를 상대로 한 무단 촬영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면 그 결과는 동일할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의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인생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현경 선배의 인연이 분리될 것이며 건전한 인적 관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현경 선배에게 복수하기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현경 선배가 보여준 동영상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일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이끌겠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회사로 돌아가서 후배 현경이의 개인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전에 제출했던 등본을 확인하니 부모님 주소로 나와 있었어요. 아마 현경이가 독립하기 전에 회사에 제출한 것 같네요. 어머, 누굴 만나봤어? 우리 현경이한테도 일자리도 주고 챙겨주는 친언니 같았던 은미 씨 아니요? 아, 아니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지도 계셨군요.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예전에 현경이가 여기로 발을 내딛었던 기억이 있어서 들렸어요. 잘 찾아왔네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아유, 그럼 우리는 잘 지냈을 거예요. 현경이도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요. 현경이 안부는 왜 그분께 물어요? 현경이가 이혼한 후 우리는 연락을 끊었어요. 현경이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라서 이혼했는데 그 후로 우리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연락을 끊게 되었어요.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이혼한 거군요. 현경이는 진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연이나 봅니다. 여하튼 저는 현경이 부모님께 제가 찾아온 이유를 밝혔어요. 제 전남편의 오피스 와이프로 수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려드렸죠. 그러자 두 분은 광분하며 자신들의 딸 욕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큰 미친 것이 은미 씨 남편까지 건드렸어. 아유, 내가 못 살아. 정말 하다하다. 이젠 저란 선배 남편을 빼앗아. 이 걸레짝 같은 년은 왜 시간이 지나도 편하지 않는 거야? 내가 정말 돌아버리겠네. 아, 여보, 가만히 있을 거예요. 두 분은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저와 함께 현경이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한 팀이 돼서 그년과 전 남편이 동거하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현경이를 모치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여기서 어떻게 알아내어서 찾아온 거야? 아빠도 오셨어. 이 우라가 질려나,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살아? 너는 유부남이라는 동안을 한다며 너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현경이 엄마가 머리턱을 잡으며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자 현경이 부친과 함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현경이는 제 얼굴을 보고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네 언니가 여기서 어떻게, 그 인간 어디여? 아,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네. 왜 너랑 그 짓을 하려고 구석구석 씻고 있는 거야? 이년아, 너 오늘 제대로 걸렸다. 내 남편의 진짜 오피스 와이프, 현경안의 인생 이제 새롭게 됐어. 언니, 흥분하지 마세요. 일단 대화로 푸는 게 좋겠어요. 어휴, 이제 사람이 이혼했으니 아무 상관 없어요. 아, 엄마, 내 머리 좀 놔줘. 아파 죽겠다고 말이야. 아파서 때리는 거지? 육시를 할까 이러다가 가랑이를 아무데나 벌리고 다니더니 이젠 선배 남편까지 건드려. 너같이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다행히 현경이 부모님이 생각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이라 제 편이 돼 현이를 개패듯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술에서만 하고 있었는데 현경이 부친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바리깡이 먼저 현경이 엄마가 귀싸대기를 흠실 갈겨서 현이를 반쯤 넋길 놓게 만들고 바로 부친께서 바리깡으로 현경이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오열하며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부친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합니다. 텍스트의 일부가 잘못된 순서로 인용된 것처럼 보이며 일부 문장은 불완전해 보입니다. 텍스트를 이해하고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장을 수정하겠습니다. 문을 잠그고 베란다로 던져버린 후 귀를 세게 잡아당겨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전 남편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기나 시합을 하려는 누가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던 참이었죠. 그래서 현경이라는 친구가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어 들어가자 시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전 남편은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기, 아버님, 뭔가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화를 내놓으시기 전에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만나도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자와는 이미 이혼을 했고 나는 오늘따라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딸과 바람을 피웠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너굴, 오늘부터 교육을 받아야겠어요. 짐승들은 언제나 때려야 하는 법입니다. 교육을 시켜야 해서 엄격하게 결심을 하고 있는 부친이 벌거벗고 있는 전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주먹을 발로 여기저기 세게 걷어차며 거실까지 굴렸습니다. 이윽고 제 앞에 쓰러진 전 남편은 저를 올려다보며 묻더군요. 여보,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끝났잖아. 이혼한 사이인데 이럴 필요가 있어? 당연히 있지. 내가 더 큰 죄를 졌는데 덜 맞고 끝났잖아. 오늘 개처럼 처맞고 위자료 더 주어야겠어. 그래야 람이 풀릴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부턴 좀 맞자. 저는 발가벗은 남편의 몸뚱아리를 사정없이 밟아주었고 대자로 뻗게 되자 중요한 부위를 발로 세게 짓눌렀습니다. 남자들은 이게 문제야. 아무데나 이걸 쓰고 다니는 게 본능에 따라 오늘 다시는 쓰고 싶지 않다. 고자로 만들어주세요. 아, 여보세요. 너무 아프다. 터질 것 같아. 그만해 주세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제가 세게 밟아주었더니 전 남편은 하얀 개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던져놨던 상갓 여인 후배 현경이 다시 끌고 나왔습니다. 현경이 부모님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구경하시다 하더군요. 저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자신들의 딸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저가 얼마나 과거에 많은 남자들과 문제를 일으켰는지 대충 감이 오시겠죠. 두 분의 말씀에 힘입어 상관을 제대로 패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어서 면상을 때리는 것이 아주 편했어요. 좌우 위아래를 구분 없이 손바닥을 사정없이 휘둘렀는데 짝짝 들러붙는 소소리가 제 속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더라고요. 두 녀석은 저와 현경이 부모님에게 제대로 처맞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윽고 현경이 부모님께서 현경이를 들켜주시고 말씀하셨어요. 은미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하게 됐어. 이 녀석은 우리가 집에 가서 방에서 못 나오게 할 거야. 이런 발정난 녀석은 치료가 필요하니까 당분간 집구석에 잡아놓고 정신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그렇게까지 하시게요? 너무 심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인연이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으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성중독자 같아. 이건 치료가 필요하니까 그 조만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말겠어요. 은미 씨는 그 자식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님만 가 보려니 아니오, 어머님. 알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머리가 된 현경이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집에 머물던 전 남편을 어떻게 행동시켜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십니다.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들과 놀았던 거죠? 모든 게 끝났으니까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진실을 말하면 날 그냥 보내주겠죠.
다시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이고, 이 인간아. 돈이 없어서 상놈집에 끼어 사는 놈한테 내가 골하게 생각해? 내 이런 거지 새끼야. 그냥 조용히 처리할 테니까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런 후 남편은 무릎을 꿇고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신호드는 동안에는 좋았지만 애들을 낳고 난 후에는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 몸매도 처져서 만족스럽지가 않았어. 그래서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려서 바람을 피웠는데 너무 좋았어. 청춘을 되찾은 것처럼 매일이 너무 행복했어. 여러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당신 현경이가 우리 회사에 추천해준 후 한두 번 데이트를 하다 보니 너무 섹시하고 매력적이었어. 그래도 나는 당신 후배를 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하지만 현경이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고 고백하고 연애하자고 했어. 그래서 오피스 와이프가 되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여기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신입 여직원과 바람이 나서 현경이가 정나서 나한테 말해준 거야. 거였고 참나 이런 건 모두 동물의 왕국처럼 구축되어 있었어. 발정난 여보 나에게 솔직했고 모든 걸 고백했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 돈도 없고 직장도 없다는 말이야. 게다가 여기는 현경의 집이니까 나가야 하는 것을 알아. 돈은 더 받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아들과 딸에게 확실히 전해줄 거야. 그래서 영원히 내 자식들에게 널 만나게 하지 않을 거야. 그게 내가 내리는 최후의 처벌이야. 그래, 다행이다. 나는 돈 때문에 걱정했었지만 애들을 못 보게 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한다는 말이야. 정말 고마워. 애들을 볼 수 없는 게 그리 크게 나쁜 일은 아니야. 그냥 괜찮아. 당신이 잘 키울 것 같으니까. 나 없이 더 낫겠지. 아이들은 나를 볼 필요도 없으니까. 않구나. 너무나도 쓰레기 같은 짐승도 자기 자식을 아끼는데 정말 너는 구제불능이구나. 지금은 내 밥그릇조차 못 챙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아이들까지 챙길 수 있겠어? 여보, 나는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당신도 나에게 관심을 그만 가지길 바랐어. 그 말에 잠시 숨을 쉬긴 했지만 곧 주방으로 가서 절구를 가져와 남편의 몸뚱아리를 사정없이 때렸어. 이런 놈과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와서 너무 화가 나고 부끄러웠어. 그 마음을 모두 털어낼 때까지 몽둥이질이 멈추지 않았어. 결국 제 기력이 닿을 때까지 계속 때려주고는 그 집을 나왔어. 그렇게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전 남편은 자취방을 잡고 배달 알바를 시작했다. 풀칠에 입에 사는 것을 보니 이제부터 개고생하며 늙어갈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현경이 부모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현경이가 병원에 있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현경이가 병원에 있는 거라면 정신병원에 입원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닌데. 아이유 은미 씨가 귀엽고 사고를 쳤어요. 정신병원에 넣을까 했다가 그 방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은미 씨는 전 남편을 만나서 잘 살 거라고 편지를 써놓고 창문으로 도망쳤어요. 2층이라 다칠지 몰랐었나 봅니다. 머리부터 떨어져서 지금 의식이 불명한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뇌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식물인간이 되는 거래네. 식물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게 모두 우리 잘못인가 싶어서 괜히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그랬나 봐. 어떡하지요? 제가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은미 씨가 아닌 다른 누구였더라? 우리가 이렇게 패닉하고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을 거야? 어쨌든 우리 아이는 식물인간이 될 것 같아서 존엄사를 결정해서 보내주어야겠지. 마지막 소식 전해주려고 전화했어. 은미 씨,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러 가자. 어머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후배 상간녀의 소식을 듣자니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군요. 전 남편을 만나려다가 창문을 넘다가 뇌사하여요. 상태가 된다는 이건 뭐 멜로 영화도 아니고 불륜 중에서도 끝판왕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상간녀의 최후는 그렇게 끝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전 남편은 큰 충격을 받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있다며 자기를 다시 받아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무서워. 나랑 사귀던 여자가 그렇게 떠났다니까 미칠 듯이 무서워. 여보, 나 다시 당신이랑 애들이랑 살아보면 안 돼? 뭐가 어째서 애인이 뇌사로 저승으로 갔다니까 너도 그렇겠지 무서워서 나한테 의지하려는 거야? 아,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혼자 고생하면서 살아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알았어. 그리고 아들, 딸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아, 여보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를 다시 받아주면 좋을 텐데.